여러분 감사합니다. 한 곡 들려드릴게요. 영상 시작 전에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꼭 답글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전 참았습니다. 사는 게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. 남편은 늘 돈 얘기부터 했습니다. 밥상 앞에서도 문화재재 시장 다녀와도 애다질 딸이 전화해도 결국 돈이었습니다. 제가 국을 데우면 남편은 숟가락보다 통장부터 들이댔습니다. 오늘은 또 얼마 썼냐고 했습니다. 제가 대답하면 꼭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. 당신은 돈을 못 벌잖아. 그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제 귀에 박혔습니다. 처음엔 그냥 성질인가 했습니다. 퇴직하고 마음이 뒤틀렸나 보다. 밖에서 기죽으니 집에서 저러나 보다. 그렇게 제 쪽에서 뜻을 붙였습니다.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힘들다면서도 거칠에는 안 줄였다는 겁니다. 동네 사람 앞에서는 허리 펴고 다녔습니다. 커피값은 안 아끼더라고요. 친구들 만나면 괜히 큰 소리도 쳤습니다. 집에 와서는 제가 사온 두부값 1,000원도 따졌습니다. 그게 이상했습니다. 한 번은 제가 오래된 장롱 안에서 예전 노래대회 상장을 꺼내보다가 남편한테 들켰습니다. 그 종이 쪼가리 아직도 갖고 있냐고 했습니다. 젊을 때 한때는 제가 노래 잘한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. 동네 잔치만 가면 저더러 한 곡 하라고 했고 시집 오기 전에는 가수 해보란 말도 들었습니다. 그런데 남편은 비웃었습니다. 그딴 걸로 밥 나오냐고 했습니다. 제가 얼른 서랍을 닫았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오래 남더라고요. 괜히 내가 초라해졌습니다. 그날 저녁 딸 수진이 왔습니다. 과일 좀 깎아주려는데 남편이 또 시작했습니다. 내 엄마는 평생 돈이 안 된다. 딸 앞에서 그 말을 하는데 정말 손이 떨렸습니다. 수진이가 아빠 그만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자 남편은 괜히 더 센 척을 했습니다. 집에서 대접받으려면 돈이라도 벌어오라고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. 대들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. 그날 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. 저 얼굴로 내가 몇십 년을 살았나 싶었습니다. 억울한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. 화가 나는데 눈물부터 났습니다. 그래도 그때는 몰랐습니다. 그 말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는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며칠 뒤였습니다. 반찬 가게 은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. 언니,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 연다던데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. 전 웃고 말았습니다. 이 나이에 무슨 노래냐고 했죠. 은희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. 이 나이라서 더 가야 한다고요.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먼저 죽는다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. 그날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죠. 나 문화센터 한번 가보면 안 되겠냐고요. 남편은 절 보지도 않았습니다. 또 돈 쓰려고 핑계 찾냐고 했습니다.
한 달 수강료가 얼마냐고 묻더니 그 돈이면 콩나물이나 더 사오라더군요. 순간 제가 또 주눅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안 간다고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.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자꾸 걸렸습니다. 며칠 뒤 수진이가 슬쩍 봉투 하나를 주고 갔습니다. 엄마, 그냥 해봐. 내가 낼게. 그 봉투 안에 수강료가 들어 있었습니다. 받으면 안 되는데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 돈을 들고 문화센터에 갔습니다. 처음엔 창피했습니다. 다들 노래 잘하면 어쩌나 싶었고 제가 떨리면 어쩌나 싶었습니다. 그런데 첫 시간에 마이크를 잡자 이상하게 숨이 열렸습니다. 목이 먼저 기억하더라고요. 가사는 조금 버벅였는데 소리는 그대로 나왔습니다. 강사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예전에 노래하셨냐고 물었습니다. 전 얼버무렸습니다. 그냥 어릴 때 조금요. 그날 수업 끝나고 강사가 따로 불렀습니다. 다음 달 구청 행사 있는데 한 곡 해보시겠냐고요.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좋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. 집에 와서 그 말을 못했습니다. 또 비웃을 게 뻔했으니까요.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그 무렵부터 자꾸 제 서랍을 뒤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. 제가 적어둔 노래가사 노트가 자꾸 위치가 달랐습니다. 처음엔 제가 헷갈렸나 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서 제 노래교실 사진이 찍혀 있는 걸 봤습니다.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.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. 왜 찍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. 혹시 제가 어디 가서 돈이나 쓰는 줄 의심하나 싶었습니다. 아니면 딴짓한다고 사람들한테 흉보려는 건가? 제 해석은 자꾸 나쁜 쪽으로만 갔습니다. 그럴수록 더 숨기게 됐습니다. 하지만 단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. 제 명의 적금 통장이 이상하게 잔액이 줄어 있었던 겁니다. 아주 큰 돈은 아니어도 제가 몰랐던 인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날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. 남편이 설마 제 돈까지 건드렸나? 그러면서도 제가 틀렸으면 좋겠더라고요. 의심이 맞으면 이 집이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니까요. 구청 행사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. 전 남편 몰래 연습했습니다. 새벽에 일어나 빨래 돌려놓고 가스불 약하게 줄인 뒤 작게 틀어놓은 반주에 입모양만 맞췄습니다. 가끔은 욕실 안에 들어가 물 틀어놓고 소리 죽여 연습했습니다.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제가 저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. 무대 전날 남편이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. 거기서 행사 안내문을 본 겁니다. 이게 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. 이 나이에 창피하게 딴 따라 하려드냐고 했습니다.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. 저는 처음으로 조금 세게 말했습니다. 하루만 내 마음대로 해보면 안 되냐고요. 남편은 비웃었습니다. 마음대로 해서 돈 나오냐고요. 그날은 정말 못 참겠더군요. 그래서 그냥 나갔습니다. 무대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. 객석은 생각보다 많았고 조명이 너무 밝아서
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. 첫 소절이 나가는데 목이 잠기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두 번째 줄부터 사람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. 앞줄 할머니들이 고개를 들었고 진행자가 무대 옆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.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. 아직 안 끝났구나. 내 안에 남아있었구나.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. 짧았지만 제겐 길었습니다. 행사 뒤에 지역 케이블 관계자라는 사람이 명함을 줬습니다. 다음 달 시니어 트로트 경연 예선이 있는데 나와 보시겠냐고 했습니다. 전 얼떨떨했습니다.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. 동네 사람이 봤다고 했답니다. 집안 망신 다 시켰다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. 그런데 그날부터 남편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. 겉으로는 계속 비웃는데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. 제가 전화 받으면 귀를 기울였고 밖에 나가면 몇 시에 오냐고 따졌습니다. 그러던 중 결정적인 걸 봤습니다. 남편이 친구한테 제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더군요. 우리 집사람 요즘 내가 밀어줘서 노래 좀 한다고, 내가 원래 길을 알아봤다고.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. 집에서는 그렇게 짓밟아 놓고 밖에서는 자기 덕인 척하는 겁니다.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. 이 사람은 제가 못나서 절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. 제가 혹시라도 자기보다 빛날까봐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.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그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적금 인출과 몰래 찍은 사진, 밖에서의 거짓말까지 증거는 점점 쌓이고 있었습니다. 제 마음도 이제 참는 쪽보다 확인하고 끝내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. 예선날이 다가왔습니다. 그 사이 저는 통장부터 확인했습니다. 은행 창고에서 거래 내역을 뽑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.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랐습니다. 그런데 아니었습니다. 분명히 제가 가지 않은 날짜에 현금이 나가 있었습니다. 창고 직원이 본인 직접 오신 거 아니냐고 되묻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. 집에 돌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. 혹시 내 통장 건드렸냐고요? 남편은 처음엔 잡아댔습니다. 그러다 제가 거래 내역을 내밀자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. 남편이니까 그 정도도 못 쓰냐고. 집에 들어간 돈인데 뭐가 문제냐고.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. 그 돈은 제가 식비 아껴가며 조금씩 모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. 그걸 말하자 남편이 비웃었습니다. 자존심은 돈 버는 사람이 세우는 거라고요. 전 그때 눈물이 안 났습니다. 오히려 정리가 되더군요. 이제는 진짜 끝내야겠다. 예선 당일 수진이가 저를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. 엄마, 오늘은 누구 아내 말고 엄마 이름으로 가자고 했습니다.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.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데 행사 스태프가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. 한 참가자가 갑자기 못 나온다며 순서를 조금 당긴다고 했습니다. 정신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. 무대에 올라 조명을 받는 순간
전 더는 누구 눈치를 안 봤습니다. 노래 한 소절 나가는데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. 후렴에 들어갈 때는 박수가 따라왔고 끝났을 때는 기립까지는 아니어도 사람들이 다 일어나 손을 흔들어줬습니다. 전 그 장면을 평생 못 잊을 겁니다. 결과 발표 때 제 이름이 본선 진출자로 불렸습니다. 그리고 상금 일부와 출연 계약금까지 현장에서 안내받았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남편이 어디서 들었는지 뒤늦게 나타났습니다. 헐레벌떡 와서는 사람들 앞에서 제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. 우리 마누라가 해냈다고요. 제가 얼마나 뒷바라지 했는데 드디어 귓본다고 떠들었습니다. 전 그 손을 조용히 치웠습니다. 그리고 관계자 앞에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. 제 출연료와 계약은 전부 제 개인 계좌로 부탁드린다고요. 남편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.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제가 준비해간 거래 내역 사본과 남편이 밖에서 한 말 녹음된 음성을 수진이에게 건넸습니다. 아빠가 엄마 돈까지 쓰고 이제 와서 자기 공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. 그날 저는 말보다 증거가 더 시원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. 본선 방송이 나간 뒤였습니다. 제 이름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. 행사 섭외도 오고 지역 축제 무대도 하나 둘 들어왔습니다. 많은 돈은 아니어도 제가 내 목소리로 번 돈이 생겼습니다.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. 남편은 처음 며칠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. 그러다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. 내가 심해서 미안했다느니 이제부터 잘해보자느니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. 심지어는 같이 다니자고 했습니다. 매니저처럼 도와주겠다고도 했습니다. 웃기더군요. 제가 돈 못 번다고 밥상 앞에서 사람 취급 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 스케줄을 묻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가장 통쾌했던 건 동네의 경로잔치 무대였습니다. 예전엔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던 자리였습니다. 그날은 제가 초청 가수처럼 가게 됐습니다. 무대 앞줄에 남편 친구들이 앉아 있었고 남편도 맨 끝에 서 있었습니다.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. 우리 동네에서 늦게 피어난 트로트의 별이라고요.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 전 객석 쪽을 한번 봤습니다. 남편은 고개를 제대로 못 들더군요. 전 그 자리에서 남편 흉을 보지 않았습니다.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살다 보면 늦었다고 들을 때가 많습니다. 안 된다고 무시당할 때도 많습니다. 그런데 정말 끝난 사람은 도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며 사는 사람인 것 같다고요. 장내가 조용해졌다가 곧 크게 박수쳤습니다. 남편 친구들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. 예전엔 남편 말만 듣고 저를 한심하게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. 그날 집에 돌아와 전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. 앞으로 내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고. 내 이름으로 계약하고
내 이름으로 살겠다고. 이고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정리해서 돌려받겠다고요. 남편은 처음으로 반박을 못했습니다. 그 얼굴을 보는데 묘하더군요. 속이 시원한데 한편으론 허망했습니다. 제가 원한 건 이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 취급받는 거였으니까요. 그래도 그날은 분명했습니다. 이제 더는 누구 밑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는 것. 저를 깔보던 말들이 결국 저를 무대 위로 밀어 올렸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통쾌했던 건 남편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습니다. 예전엔 제가 저를 가장 먼저 포기했거든요. 그런데 아니었습니다. 저는 끝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늦게라도 다시 피는 사람이었습니다. 지금도 가끔 무대에 오르기 전 손이 떨립니다. 하지만 그 떨림이 이젠 창피하지 않습니다.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. 돈 못 번다고 무시받던 제가 이제는 제 목소리로 밥값을 합니다. 그것도 남편 도움 없이 제 두 발로요. 그날 이후 남편은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. 한 번 무너진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거들먹거리기 어렵더군요. 저는 압니다. 진짜 역전은 누굴 망신 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되찾는 데 있다는 걸요. 그래서 전 오늘도 마이크를 잡습니다. 이건 제 복수이기도 하고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기도 합니다.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까운 분께도 조용히 공유해보세요.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재밌게 들으셨나요?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